일반적인 상황.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도플러 효과가 뭐였냐면 도플러 효과가 1차원적으로 얘기했을 때 얘네들이 음원이 움직이냐 말까 관찰자가 이 줄 사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진동수의 변화가 좀 달라졌어요. 뭐냐, 관찰자가 움직일 때는 이 진동수의 변화가 어디에 영향을 줬냐면 소리 속도에서 분자에 영향을 줬습니다. 근데 음원이 움직일 때는 어디에 영향을 주냐, 음원이 움직일 때는 얘네들이 음원이 움직일 때는 어디에 영향을 주냐, 여기에 영향을 줬었어요. 소스가 이동할 때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줬었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면 진동성 높아졌었고 멀어지면 진동성 낮아졌었어요. 얘네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거고, 줄 사이 뭐냐면 결국은 줄 사이의 거리 변화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줄 사이의 거리 변화가 이런 것들로 어떻게 작용하느냐라고 봤던 게 우리가 도플러 거리에서 얘네들을 일반화시키면 이런 형태로 쓰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모일 때 1차원일 때는 이런 형태로 표현해요. 줄의 이동에 따른 이동. 근데 줄이 좀 달랐어. 이렇게 관찰자가 움직일 때는 뭐를 느꼈냐면 파면과 사이 이 파장은 계속 일정해요. 얘가 일정한데 우리가 뭐를 느끼는 거냐면 얘네들이 음파들이 오는 속도보다 내가 다가가니까 음파의 속도가 변하는 거야. 내가 느끼는 뭐가 느끼면 내가 느끼기에 음파의 속도가 달라졌던 거야. 그리고 나서 이때 느꼈던 건 뭐냐, 음원이 움직일 때 뭐냐면 음원이 움직이는 거 내가 뭘 느끼느냐, 명확하게 파면과 사이 길이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파장의 변화를 느껴서 진동으로 변하는 거였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둘 사이에 이 직선거리 어떻게 변화하느냐, 근데 얘네들이 둘이 어떤 형태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변화한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아까 본 영상에서 보면 제가 하고 가요. 근데 중요한 거 생각해보면 그 촬영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 있니? 아니야? 뭐해? 옆에서 있어요. 그럼 결국에 얘도 뭐 한 거냐? 여기서 오잖아. 이렇게 지나가. 무슨 상황을 보고 있는 거야? 2차원적 상황을 보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플러 효과는 1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2차원에서 일어나고 3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매질 공간이 퍼져나가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 매질 공간.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얘네들의 이 매질 속에서 음파의 속도가 뭐하냐? 얘가 일정이야. 왜? 얘네들은 음파의 위상 속도는 뭐냐? 온도의 루트 값에 비례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면 음파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해요. 340mpas랑. 근데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줄 사이의 거리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도플러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좌표계를 이제 조금 고정시켜 놓고 봐서 얘네들의 소스에 대한 걸 우리가 이런 형태로 RS라고 두고요. 우리가 관찰자의 위치 벡터를 R0라고 두자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당연히 음파가 저기서 저기로 전달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음파가 발생하는 시각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관찰자한테 음파가 전달되는 시각이 있을 거예요. 말 그대로 그거를 T0라고 놓으시면 돼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뭐 하느냐, 이 파동은 여기서 발생해서 어디로 간 거야? 일정한 시간 후에 여기에 도달한 거야. 뭐에서? V라는 속도로 이렇게 진행했다라는 거지. 이렇게. 이 방향으로. 어떤 시간 동안에? 이 정도 시간 동안에. 관찰자가 측정한 시각 빼기 원래 파면이 발생한 시각만큼 흘러갔을 거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 거리에 따른 우리가 어떻게 속도가 변하고 있었느냐가 얘네들한테 영향을 주는 효과라는 거예요. 도플러 효과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쓰면 이런 형태 쓸 수 있다면 얘네들의 벡터로 이제 변이 벡터를 표현하면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잘 보면 시각이 달라요. 시각이 좀 다른 시각입니다. 같은 시간이 아니에요. 같은 시각이. 다르고 얘네들끼리 관계 V 벡터 소리 음파의 속도고요. 그 다음 얘네들 사이에 시간만큼 갔을 거라고. 근데 얘네들은 결국엔 우리가 너무 둘 다 벡터니까 얘네들은 뭐 할 거냐? 이제 스칼라 값을 좀 바꿔서 계산을 좀 편하게 바꿀 겁니다. 얘네들 뭐 하면 되느냐? 이 V라는 속도는 일정하니까 얘네들을 요 방향 쓰고 나온다고 스칼라 값과
얘네 방향 벡터로 이렇게 단위 벡터 나눠줘요. 그러고 나서 뭐 하느냐? 여기다가 방향 벡터를 내적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서 방향을 날려버려. 그럼 스칼라만 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왜? 자기 자신끼리의 내적은 자신의 크기의 뭐예요? 제곱이잖아. 근데 단위 벡터니까 몇이야? 1이야. 방향성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크기 1이잖아. 그러면 오른쪽은 이런 형태로 정리되고요. 네. 왼쪽은 이런 형태로 제가 귀찮아서 이렇게 쓸게요. 아니다. 제대로 써주세요. 난 친절한 선생님이에요. 누가 안 친절하다고 그랬어? 나 들었어. 분명 들었어. 네. 그러고 나서 얘는 관찰자 시각에 대해서 좀 정리합시다. 우리가 실제 느끼는 거 뭐냐면 관찰자가 어떻게 느끼느냐. 관찰자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리고 관찰자에 대해서 정리하면 얘네들을 V로 나눠주고 여기다 뭐만 더해주는데? T3 더해줍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럼 얘네들이 일정한 시각 이렇게 오는 걸 우리들이 한 주기를 느끼는 게 진동수의 역수 얘네를 느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시간 간격을 가지고 있냐 어떤 시간 간격을 가지고 있냐를 보자라는 거야. 그 변화량을 볼 거니까 얘네들의 변화량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소스에서 내보낸 진동수 계속 일정하게 내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소스의 기준인 진동수를 가지고서 얘네들이 관찰자의 시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봐보자.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미분해? 얘에 대해서 미분해 보는 거야. 왜? 얘네 값을 계속 일정하게 내고 있었거든. 음원의 값을 400회전 400회에서 계속 일정하게 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들리냐? 움직임에 따라. 그걸 보는 거니까 이 일정 시간 간격이 DTS로 얘네들을 미분시켜 보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미분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네. 음원에 대한 시각으로 얘네들 변화를 바라보면 당연히 앞에 있는 거는 얘네들은 똑같은 값이니까 1이에요. 그리고 V분의 1에서 이 V는 340m/s라고 음원의 속도가 일정한 값이야.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값을 미분해버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여기도 엄밀하게 따지면 수학과 엄밀하게 따지면 제가 놓친 거 하나 했죠. 오늘 쳤을까요? 거기 풋노트에 적혀져 있어요. 올라쳤을까? 네. 아래 또 생각해보면 극적 무게로 바라보면 변화할 수 있어요. 왜 방향성 변하잖아. 근데 그 거리에 비해서 변화가 매우 작다라고 가정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실제로 엄밀하게 따지면. 얘도 미분해 주는 게 맞아요. 하지만 매우 작은 거기 때문에 제가 삭제해버렸습니다. 이 내적한 뒤에 값을 미분할 값. 그렇게 가고 나서 이제 얘를 볼 건데 얘는 조금 편해요. 네, 이 값은 별로 어렵지 않아. 변수가 TS라는 이 시각이었고 음원의 시각이었고 음원의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어. 결국 뭐냐면 음원의 시각에 따른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 거야. 음원의 위치가 같은 시각 같은 변수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야? 얘네들은 그냥 네 이거랑 같습니다. 얘는 네 음원의 속도랍니다. 음원의 속도 벡터 발견됩니다. 음원의 시간 기준으로 음원의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좀 다릅니다. 얘가 좀 달라요. 왜냐면
우리는 관찰자의 위치를 얘기하고 관찰자의 특정 시각의 위치를 얘기해줬어. 그러면 얘네들 T0와 Tx는 같아 달라? 다른 애야. 다른 애야. 다른 애인데 우리가 얘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위치를 변화량을 보고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뭐를 봐야 되느냐? 아, 얘네들이 변화하는 건 당연히 볼 건데 뭐에 따라 이 비율만큼 변화하지 않겠냐라는 거야. 아, 그러면 관찰자의 시간 간격으로 변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고 둘의 시간 간격의 변화량을 보자고. 결국엔 어차피 속도 벡터 보는 거니까. 그러고 나면 뭐가 만들어지냐? 얘는 누구야? 얘는 관찰자의 속도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야. 결국에는 관찰자의 속도. 그럼 얘네들이 정리되면 여기까지 정리한 겁니다. 어디까지 정리한 거냐? 여기까지 정리한 거야. 네, 여기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결국에는 뭐냐? 얘네들이 주기랑 관계성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시간, 관찰자의 시간과 음원의 시간 사이의 간격에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를 보는 거야. 두 사이의 관계성을.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 소스에서 어떤 걸 내보냈을 때 이 관찰자가 받아들였을 때 뭐가 일정한지를 생각해보세요. 두 개 중에 뭐가 보존돼야 되지? 물리력에서? 물리력에서 보존 되게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야. 질량 보존,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 뭐가 보존되지를 보면 돼. 결론은 뭐 한 거냐? 얘네들이 둘 사이의 시간 간격도 변하고 있고 둘 사이의 속도도 변하고 있는데 뭐는 변하지 않냐? 얘가 팔을 예를 들어서 20개를 보내. 그럼 얘가 받아들이는 건 몇 개여야 돼? 20개여야 돼. 제가 20개 보는데 내가 20개가 아니야. 그러면 뭐 어디로 사라지냐? 신호를 20번 주면 내가 20번 받아야지.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 얘가 내보낸 파면의 개수와 얘가 내보낸 받아들이는 파면의 개수는 같은 겁니다. 그럼 이 파면의 개수를 뭐로 나눠준 게 뭐냐? 파면의 개수를 이 파면을 내보낼 건데 어떤 시간 간격으로 내보내냐? 예를 들어서 100개를 내가 5초 만에 내보내. 그럼 몇 개 내보낸 거야? 1초당? 20개 내보내. 얘가 진동수잖아. 말 그대로 뭐냐? 이 파면을 뭐에 대해서 나눠준 게 시간에 대해서 나눠준 게 진동수입니다. 그게 진동수야. 근데 우리가 누가랑 누구랑 같아? 얘랑 얘가 같다라는 거지. 서로 파면계수 같아야 되니까 우리는 얘가 같다. 이게 같아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dts분의 dt0는 뭐랑 같다라는 거야? 우리 얘네들의 얘랑 같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파면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더 편하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를 생각하면 되느냐? 그냥 이거 생각하면 돼. 진동수야? 진동수는 뭐의 역순이? 말 그대로 얘가 뭐냐? dts분의 dt0라는 거 잘 보면 얘네들이 결국에 한 번씩 파면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얘가 뭐인 거야? 주기인 거야. 한 번 파면이라고 가정하면 그럼 당연히 얘네들은 뭐야? 역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프리퀀시 레이티오, 레이티오라고 아니겠어, 레시오라고 했어. 진동수 비율이에요. 그래서 얘는 진동수 비율을 이런 어떤 시간 간격의 변화량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의 식은요, 이제 뭐냐,
다 진동수에 관한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얘는 F0분의 Fs고 1 플러스 V분의 1에 얘가 F0분의 Fs 그 다음에 V0 Vs에 얘네 Rhet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냥 정리야 정리. 네, 그냥 쭉 따라가보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적은 내적은 여기서 얘네들을 분배시켜주고요. 그러면 얘네들은 1 플러스 V분의 1에 F0 Fs 얘가 V0 내적 Rhet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또 그 다음에 마이너스 V분의 1에 그 다음에 Vs 내적 Rhet 이렇게 다뤘다. V 곱하고 시작하자. V 곱하고 시작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네. 스칼라 값이 이거죠. 그러면 두 개씩 묶어버리고 그러면 이런 형태까지 연결될 수 있겠네. 그러면 얘네로 나눈 다음에 역수 취합시다. 왜? 우리는 예고하려고. 아니야, 역수 취하기 전에 이거 한 단계 더 나가도 되냐. 이렇게 되고 역수 취한 다음에 fs를 곱해버리면 뭐 어떻게 정리되냐?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결국엔 그러니까 관찰자가 느끼는 얘의 진동수는 얘 관찰자가 느끼는 진동수는 이 방출하는 하는 진동수라는 값에서 이 매질이라는 건 결국 매질의 속도가 일정하고 음파라는 건 매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매질에 따라서 음원이나 관찰자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결정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운동도 어느 방향으로 운동하느냐? 항상 줄 사이를 이으는 이 선을 중심, 둘 사이의 간격, 이 직선상으로 이 공간상에 어떻게 변화를 주느냐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냐면 음원이 여기 있어요. 얘가 음원이 여기 있고 관찰자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둘 사이에 예를 들어서 둘 사이에 관찰자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따라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뭐 할까? 도플러가 생긴지 안 생겨? 안 생긴다. 분명히 움직여. 근데 둘 사이에 간격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야. 왜냐? 얘한테 내보낼 파장이 어떤 형태로 퍼져? 동시원한 형태로 퍼질 거야. 계속. 여기에 도달하고 내가 한번 느꼈는데 그 다음 파가 올 건데 그 다음 파가 오는 이 시간각이 동일하잖아. 내가 아무리 움직여도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음원을 중심으로 내가 말 그대로 등속 원운동을 하면 얘들 변화가 안 생긴다는 거지. 여기가 아무리 빨리 돼. 이렇게 생기잖아요. 똑같이 얘를 중심으로 뭐가 움직여도 음원이 움직여도 뭐하냐? 안 생긴다는 거야. 도플러 진동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를 볼 수가 있잖아. 네.